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 심리가 작용했겠죠.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아마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정도로 지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계 86개국 주요 증시에서 38일 동안 7,290조 원이 빠졌습니다. 사라진 거죠. 네, 시가총액. 네. 물론 이걸 팔아서 평가 손이 나야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긴 합니다만 네. 주가 자체로 놓고 보면 7천조 원 이상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사라졌다는 거고요. 7천조 원. 네, 그중에서 40%가 미국 뉴욕 증시에서 빠졌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오늘은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만 우리도 지난주에 4%대 폭락 이런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네네네. 한국 증시도 그 86개국 중에 그 감소액으로 보면 상위 6번째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경제 규모를 감안해 보면 그만큼 더 충격이 컸다고 볼 수 있겠군요, 우리나라가. 그렇기도 그렇죠? 하고 중국과 아주 밀접하잖아요. 수출의 4분의 1, 그리고 거인의 친구라는 숙명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감당할 몫인 것 같습니다. 메르스 때보다 네. 훨씬 더 지금 증시 충격이 크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때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중국이란 존재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 사람을 만나도 잠깐 만나고 헤어지면 데미지가 작잖아요. 그런데 깊이 사귀고 여러 가지 관계가 깊어지면 네. 헤어질 때 그만큼 힘들잖아요.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 메르스 당시에나 사스 당시에는 네. 중국이 지금처럼 규모가 커지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에 많이 커졌죠. 많이 중국이. 커졌죠. 네. 중국이라는 존재가 2002년, 2003년 당시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대 초반. 이때가 사스 때입니다. 네, 그렇죠? 사스 때. 그런데 지금은 16%가 넘었고 네. 의미로 치면 20% 이상으로 보는 나라들이 많고요.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 병의 치사율은 당시가 훨씬 높습니다만 네. 중국 경제의 비중 그리고 빠르게 번져가는 속도 이런 걸 고려하면 지금 중국이 넘어지면 이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미국 뉴욕 증시가 그렇게 많이 출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국이 어쨌든 가장 경제 규모가 네. 크니까요. 증시가 이번에 빠진 것도 2조 3천억 달러. 네.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이거 계속된다고 보십니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지금 미국에서도 상황이 엄중한 것이 캘리포니아 일대를 중심으로 어디서 옮았는지 모르는 환자가 늘어나고 사실은 첫 사망자 나온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도 다소 당황한 기세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내려라 압박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중국보다 뉴욕 증시가 더 빨리 더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네. 미국 혼자 괜찮았거든요. 9년 내리 상승장이었고 그동안 전 세계 증시가 조정받을 때 네. 미국 혼자 괜찮았는데 이제는 미국 안에서도 이 불확실성이 감당이 안 된다. 역치까지 올라간 거고 아마도 오는 17일, 18일에 있는 미국의 금융통화위원회 FOMC에서 금리를 조정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조정폭이 예상보다 크다. 베이비 스텝 이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25 수준이 아니라 더 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0.5%포인트 정도로 보는 회사들이 많고요. 네네. 연간 1%포인트 정도까지 내리지 연으로 않겠느냐. 봤을 때는. 네, 연율로 보면요. 그렇게까지 내다보는 투자은행들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며칠 전에 지금 동결했죠. 한은행에서 동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또 인하를 하면 그 인하 압박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는데요.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시그널을 준다. 우리가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 이외에 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내린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저는 사실 세모예요. 금리를 내렸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을 거라서 문제인 거고 사실 지난번 금통위 결정은 금리는 동결했습니다만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도매로 나가는 돈값을 아주 떨어뜨려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거의 헐값에 돈을 빌려줄 수 있게 하는 그 정밀 타격과 같은 대출이 있어요. 그건 한도를 5조 원 늘렸습니다. 그런 방식의 지원이 현재로선 더 유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금리 듭니다. 인하 같은 거시 정책보다는 그건 무차별 폭격인데 그렇죠. 돈을 안 꿔주니까 사실 일반 국민들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긴 좀 어렵거든요. 이번에 임대료 보전하는 부분도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네. 딱 타겟을 해서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전체적으로 세금 인하로 어떤 효과를 주는 것보다는 그런 그게 얘기도 또 있죠. 역진성이 있어요. 그 월세를 많이 내는 그러니까 목 좋은 데서 크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아무래도 월세가 크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해당 규모가. 건물주의 경우에도 법인세, 그 소득세의 혜택을 더 많이 보겠죠. 물론 세금을 많이 냈으니 많이 혜택을 보겠습니다만 네.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기업들 안 그래도 지금 네. 불황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영업 같은 데서 훨씬 더 그러니까 못 나가니까요. 네, 어려워요. 이 부분 네.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던데요. 일단 해외 출장은 대기업들은 당분간 전면 금지입니다. 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참 좋아했는데 네.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를 아주 냉대하는 게 뭐 눈에 보이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하려던 기공식도 취소가 된 상태인데 이거 큰 행사였던데요. 네, 보니까. 굉장히 큰 행사였고 베트남 GDP에서 삼성전자 기업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우리에게 중국 못지않은 존재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고요. 출장 자체가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어떤 문제로 연결이 되냐면 미국 입국이 어려워지면 베트남, 미국, 동남아, 중국 같은 우리의 생산 혹은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대면 접촉 자체가 어려워지죠. 그러면 사업에 여러 가지 플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기업의 사업장 간 교류가 사실상 금지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수원에서 구미 출장 가지 말아라. 아, 그렇죠, LG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나아가서는 이 사람 간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해서 부서들을 다 다른 층으로 이사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구내 식당에서 마주보고 앉지 못하게 하려고 한 줄로 벽 보고 앉도록 지금 구내식당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리고 그 사람 간의 공간을 띄우려고 방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도국 안에서 부서를 떼어서 다른 층으로 이사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정도니까 사업하기 참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코트라에서요. 네. 현재 이제 이미 나가 있는 사람 주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장 못 가는 경우에 네. 우리가 대신 좀 만나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영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효가 없을 것 같기도 되는 게 한데. 아니기도 하고 기업 입장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해당 파트너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 긴밀한 대화를 하려 할 것이냐.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업무 숙련도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